네, 오늘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뉴스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을 겁니다. 아침 7시 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 그런 당정이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성주현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탄소 중립의 개념부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개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이유는 온실가스와 경제 성장은 사실 그동안 동조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이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경제는 성장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어들어야 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 일단 정부는 3+1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계의 3대 정책을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탄소를 많이 배출했던 산업들을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변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은 애초에 탄소가 적게 나오는 그런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분명히 취약한 산업이나 취약한 계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취약 계층들을 보호해 가면서 공정을 전환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으로 재정이나 또 금융이나 국제 협력 같은 어떤 제도적인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 이것이 이번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탄소 중립이란 말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 위기고요. 또 조 바이든 정책도 친환경 정책으로 지금 뉴딜 정책 지금 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참에 좀 탄소 중립 왜 필요한지도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지구 온난화 현상과 그리고 기후 위기 현상이 가파르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간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흡수 가능한 균형 상태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20세기 말부터 주요 국가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요. 이 제품을 생산하고 이용할 때 탄소를 줄이고 또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자라는 데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구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전 세계의 과제로 떠오른 건데요. 이제 선택 아닌 필수가 된 거죠. 유럽연합과 일본이 2050년 그리고 중국이 2060년을 목표로 해서 이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고요.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됐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책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사실 탄소 에너지라는 게 제조업에서는 일단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를 안 쓰면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에 좀 의존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달라진지 환경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희 기자. 그러니까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의 미래상을 좀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에너지 생산을 석탄 등 화석 연료 기반이었다면 앞으로는 말씀하셨듯 태양광, 풍력으로 에너지를 좀 생산을 하고 그리고 산업 구조도 우리나라처럼 지금까지 석유, 철강 이런 산업이 주였다면 앞으로는 2차 전지, 바이오 같이 이 저탄소 신산업이 이제 주를 이룰 것이고 또한 자동차들도 지금은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이 계속해서 도로를 지배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가 주로 돌아다닐 것이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런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정부가 석유,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는 앞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힘든 석유, 철강사들이 좀 직격탄을 좀 맞게 돼서 기업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한 탈석유, 탈석탄, 탈원전을 강행하면 이 경유세라던가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SUV 등 이렇게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뭐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 것이고 또한 이런 서민들도 전기요금 때문에 좀 더 춥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도 그렇군요.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송정 기자. 네. 자, 우리 기업들 너무나 열심히 준비해왔고요. 네. 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LG화학과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이 경쟁하면서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작년에 글로벌 판매 1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SK그룹이 최근에 수소 사업 추진을 또 시동을 걸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사업으로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린 수소 생산단지 조성 관련한 기사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뭐 독보적인 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KT도 뭐 한수원 또 산단공과 손잡고 이런 노후 산업단지의 연료전지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들도 발표하고 있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역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LG화학 또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갑자기 제가 치고 나서 좀 죄송한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죄송한데요. 이런 뭐 열정 좋아요. 뭐 얼마든지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네. 네. 사실 오늘 정부의 발표 이외에도 네. 이 환경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ESG라는 게 이제 환경, 사회 책임, 지배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이 ESG 친화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이 30조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하면 3경 3천조에 어마어마한 달해요. 그래서 규모인데요. 네. 이런 규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 EY 한영이라는 이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글로벌 투자사를 대상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ESG 등 비재무 성적표가 최근 1년간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한 게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덜란드의 연기금인 APG가 네. 올해 초에 액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전력 전량을 이제 지분을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즉슨 지금 기후 규제에도 불구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설하는 등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이건 부정적이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세계적 추세인 걸 고려를 한다면 사실 이 환경 문제, 뭐 지배 구조 문제, 뭐 사회 책임 이 부분은 저희 기업들이 정말 좀 면밀하게 맞습니다.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ESG 친화 기업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ESG 관련 투자에 이제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밀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련 펀드라든지 현황은 어떤지 우리 이지혜 기자 좀 알려주시죠. 네. 국내 ESG 관련 펀드 설정액이요. 2007년도는 한때 3조 원에 육박을 했었지만 네. 지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1조 원 상당으로 지금 펀드 자금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펀드 개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ESG를 이름에 직접 딴 그런 펀드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직은 주식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총 12종목들이 상당수 펀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SK텔레콤, 이 셀트리온 등도 상당수 펀드에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 시장 관심도 여전히 친환경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또 환경과 클린 에너지 산업에 2조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서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향후 국내 뉴딜이나 그리고 유럽 그린딜 정책 그리고 내년 26차 기후 협약 등도 있는데 이 트렌드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요. ESG 펀드들이 아직 그 설정 목표는 있는데 그 설정 금액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 아직까지 ESG 투자는 테마주 형식이기 때문에 네.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예. 자, 글로벌 친환경 무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 선제 대응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중요한 뉴스 2가지 이슈들 잡아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